회계 처리 기준 위반으로 조치를 당한 프로텍 2021년도 경영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4월 6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자본시장 정책관 기업회계팀의 보도 내용으로서 프로텍이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을 하는 업체인데 위반 내용을 보면은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 그 다음에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지급보증 주석 미기재, 세 번째가 특수관계자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 주석 미기재, 이렇게 모두 특수관계자의 거래 내용이 잘못됐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거를 주석에 미기재했다. 이것이 그 회계처리 기준 위반인 모양입니다. 그 기간이 2013년에서 2019년인데 만 7년간인데 그동안에 그러면 증권선물위원회에서는 뭐 했는지는 몰라도 제 생각에는 뭐 내부 고발에 의한 거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있고요. 특수 관계자하고 메인 매출 등의 거래 등이 있는데 그 내용들을 기재 안 하는 것이 이제 그 불투명한 부분을 좀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검찰에까지 통보되는 사항인지는 몰랐습니다. 검찰 통보는 대표이사하고 관련 임원까지 모두 포함해서 통보한 거로 되어 있는데 검찰 고발이라는 용어가 아니고 검찰 통보라는 용어를 쓰고 있네요. 검찰에서는 이걸 전담하는 어떤 조직이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들은 바가 있습니다. 먼저 주가 내용을 보면은요, 현재는 거래 중지 중이고, 4월 8일 현재 29,300원의 거래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2020년 말에는 27,400원이었고요. 거래 중단 가격은 장부 가격 대비 118% 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0년 말 기준보다는 떨어져 있는 가격입니다. 5% 이상 주주명을 보면은 최승환 씨가 29.9%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엘파텍이라는 데가 18.14%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엘파텍이라는 데가 특수관계자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선위의 조치를 받은 경우에 그 회계감사법인이 누구였냐 이거가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2019년까지 그 지적된 특수관계자 거래 관계 주석에 미기재했던 거기를 감사했던 법인이 지암회계법인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2020년부터 삼덕회계법인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 적정 의견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현실인 것 같아요. 손익 내용을 보면은 특별히 제가 그 위에다가 스루풋 어카운팅 포 ESG 월드라고 했는데 왜 이런 표현을 썼냐 그러면은 ESG는 사실상 회계 투명성을 전제로 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스루풋 회계가 원가 회계보다는 ESG에 더 적합하다는 점을 좀 강조하고 싶은 것도 있긴 있는 거죠. 자, 그렇고요. 매출액이 그 1,568억 원을 달성해서 전년도보다도 무려 115.8%가 증가했습니다. 매출 재료비는 근데 더 증가해서 128.1%가 증가했습니다. 스루풋은 109.6%가 증가했는데
스르픈율은 반대로 1.9%가 하락했습니다. 매출 재료비율이 더 증가하니까 당연히 그 스르픈율은 2%가량이 내려간 겁니다. 이것은 미래 위험 신호로 감지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상황입니다. 운영 비용은 무려 7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TOE 생산성은 1.59로서 전년보다도 0.30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영업이익은 374억 원인데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68억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154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매출이 증가하면은 재고도 증가한다는 것이 상식으로 통용됩니다만은 실질적인 경영성과 평가는 재고 회전율로 평가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경영지표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1번과 2번 MC와 OE로 크게 디커플링해서 분석 작업에 들어갑니다. MC 매출 원가 재료비는 무려 133.5%가 증가했습니다. 운영비용은 69.6%가 증가했습니다. 가공 비율을 보면은 금액상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508억 원으로서 79%가 증가했고요. 그런데 가공 비율로는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원재료 비율이 크게 증가했다. 이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매출이 증가했다기보다는 그 비중 관계상 매출 원재료 가격이 단가 인상이 된 게 많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 같은 표현을 해 본 것입니다. 그리고 PQ 총 제조 비용의 차이는 다음 장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 2단계로서요. 1번은 스카이 홀딩스가 표준으로 가지고 있는 거라고 표현합니다만은 이게 이제 업계 표준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이것이 이제 154억 원이 증가했는데 회사가 제시한 비성문 재고자산의 변동액은 147억 원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6억 7,600만 원이 차이가 나는데 원재료의 증감, 재고가 나머지 거는 원재료거든요. 그거를 가감하면은 13억 원이 오히려 차이가 나버립니다. 그래서 매번 기업체 분석할 때마다 하기와 같은 재고 자산 흐름표 같은 양식을 만들어서 공시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저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현금 흐름표 재고자산의 증감액을 검증하면은 이렇게 일치한 거로 나옵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2020년에 P&M이라는 종속회사의 양도한 재고자산이 26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양도한 재고는 출고 금액으로 따지지 않아야 되니까 보통 이 갭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현금 흐름표하고의 재무상태표 재고자산 증감명세에 차이가 있어가지고 대부분 그 차이가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다 일치를 시켰다 하면 양도한 재고자산이 혹시 매출원가에 산입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2020년도 현금 흐름표 재고자산의 투명성은 확증할 수는 없다. 확인할 수는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경영평가 지표에 와서 재고 회전율이 2.71회전으로 상승했는데요. 그리고 또 TOE 생산성도 1.59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 증감이 다 플러스적으로 그 동일 방향으로 증가를 하면은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가정을 세워왔는데 이 가정도 입증을 해야 되니까 이거로 봐서는 원재료 가격 하락이나 판매 가격 상승으로 투명성이 입증돼야 됩니다. 이런 입증을 하려면은 그 원재료 구매 가격하고 판매 가격이 별도로 공시돼야 됩니다. 그런 그 메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장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상당히 미흡하기 때문에 그 입증하는 게 성공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임팩트는 제가 그 미래가치로서 만든 지수인데요. 144.7%가 상승한 거로는 나옵니다. 총자산 회전율도 크게 전년도보다도 많이 그 활동성이 좋아졌지만은 2019년에 비해서는 좀 떨어져 있는 상태죠. 그리고 그 매출 채권에 대한 수금 속도가 좀 떨어졌습니다. 2019년도 보다는 계속해서 수금 실적이 매우 늦어지고 있는데 이게 뭐 업계의 시황이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영업 부분에 어떤 제대로 활동을 못해서 그런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인위적인 노력들을 좀 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반대로 매입 채무에 대한 지급 속도는 빨라졌습니다. 왜 그런지는 또 이것도 좀 추정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근데 2019년을 보면은 14회전이나 되거든요. 그러면은 2020년부터 뭔가 좀 상황이 안 좋아져가지고 안 좋아졌다가 조금씩 더 좋아지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됩니다. 원재료 가격은 변동이 없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추정은 원재료 가격이 내려갔을 거다 이렇게 봤는데 아닌 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품 가격이 그 인상이 됐을 거다 했지만은 거꾸로 그 디스펜서 및 다이본더라는 것이 그 가격이 9.8% 인하된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대표적인 제품만 했기 때문에 전체를 대표할 수는 없는 겁니다만은 회사의 그 표현으로 보면은 제품별 발주처의 옵션 사항 여부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크게 발생하며 수출 제품은 판매 수수료 및 운송 여건에 따라 단가가 변동함. 뭐 이렇다 하더라도 그 전체 매출 나누기 전체 판매량 하면은 그 트렌드 내지는 그 평균 가격으로 이렇게 그 추이를 나타내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뭐 한 가지 정도만 얘기를 해 놓은 거 가지고는 조금 좀 미흡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 판단은 투명성 입증 추론은 검증할 수 없다. 이렇게 좀 판단을 내리고 싶습니다. 현금 재무제표로 와서요. 그 캐펙스 자본적 지출은 53억 원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비율은 12.3%로 1%가량 증가했고요.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526억 원으로서 현금 수익률로는 22.6%, 전년보다도 무려 12.8%가 상승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주가 상승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급이자가 나간 거로 좀 일부 되어 있는데 이자 부채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나간 금액은 아마 그 리스 사용료를 지급이자 처리한 거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주주잉여 현금 흐름은 이익 배당 성격이 강하고요. ROE로 보면은 1.2%에 해당하겠습니다.
2020년도는 자기 주식 취득이 있기 때문에 좀 높게 나오는 거로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종 그 2021년 70억의 현금이 유출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현금 버퍼율은 75.2%로 상당히 안정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전년도는 더 안정적으로 안정선을 보통 50%로 보고 있는데 한 이 3배 가까이 있다가 이제 1.5배 정도 지금 충분히 그래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이익잉여금률은 1000%로 상승했는데 전년 870%대보다 크게 상승했습니다. 납입자본 성장률은 10.81배로 성장했습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가지고 미래 2022년도 계획을 세워본다면은 아까 그 원재료 가격 상승률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재고 회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매우 중시하는 이유가 이 판매 계획 수립이나 미래 계획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제 스루픈율은 더더욱 중요한 요소로 다가옵니다. 이 스루픈율이 약간 떨어졌었죠. 그럼에도 크게 이익이 났는데 그래서 그 2021년 실적을 가지고 2022년도 목표 계획을 세운다면은 원재료 가격이 2022년대도 안 오를 거라고 만약에 가정하고 스루픈율은 2021년도 실적으로 하고 재고 회전율도 그냥 2021년 실적으로 한다면 1590억 정도 작년 수준 정도만 해도 그냥 유지가 된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런데 운영 비용은 증가하는 것으로 100% 증가했는데 한 50%만 증가해보자. 그리고 그 영업이익도 50%만 증가해보자 하면은 50%만 욕심을 낸다 그래도 무려 매출액은 2337억 원을 매출을 일으켜야 됩니다. 요건 이제 손익분기점 방식을 진화시켜 가지고 만들어낸 산식이고요. 또 C프렌이란 것은 백투 베이직 해가지고 우리 이거 옛날 건 실적은 모르겠고 매출 재료비부터 그냥 그 기초부터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면은 매출 재료비 변동은 없고 그 다음에 운영 비용은 50% 올리고 그 다음에 이 영업이익도 50% 올리는 거로 한다면 2천억 정도면은 되겠다. 그렇게 이제 A, B, C 플랜으로 나올 수 있는 세 가지 방법론을 제시하는 건데요. 계획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나올 수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굿 이너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그 ABC 플랜을 만든 이유는 판매 계획보다도 어떻게 생각하면은 납품업체가 견적을 얼마를 내 가지고 그 다음에 협상을 해서 내고를 해서 얼마로 단가를 승인 받아야 이익이 남으려는지 이런 용도로도 충분히 쓸 수 있어서 소개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